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 2명은 굉장히 찐한 단짝 친구예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특정 모임에서 완전 갈라서게 된 거예요. 너 왜 학원 정보 공유 안 해줬어? 우리 애 몰래 왜 너만 그 학원 다녔어? 그것도 얘기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모임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하유정입니다. 저도 엄마로서 엄마 모임이 여러 개 있긴 한데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곳에서 좀 얻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2가지 그림자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다른 집 아이랑 저울질하게 되는 비교 심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교 심리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없나? 뒤처지는 건 없나? 내가 좀 못 챙기는 건 없나? 이런 불안 심리 2가지의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미묘한 갈등을 좀 겪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도리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있을 때는 화기애애했는데 뒤돌아서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겁다거나 이상하게 좀 찝찝하다거나 내 아이가 좀 달리 보인다거나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갈등의 요소, 그리고 어쩌면 부모 모임에서 겪게 되는 그 민낯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 모임에서 아이 이야기를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 않아야 된다, 금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조금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10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는 이거 다 뗐는데요? 한글 벌써 했는데? 구구단 외울 수 있는데? 이런 은근한 자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누군가에게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비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속도가 다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빨리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다른 누구에게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죠. 2번째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그 상대에 대한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 누군가는 용기 내어서 그 작은 성취를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은 그 엄마의 노력을 한순간에 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거기 다 보내,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어, 그 학원이 대세래, 이런 대세를 가장한 압박도 있습니다. 너는 그걸 왜 안 하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교육 철학이 저마다 다르고 가정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데 남들이 다 하는 거에 너는 왜 동조하지 않냐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몇 점이에요? 몇 등 했어요? 등수를 물어보는 또는 수치를 물어보는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끼리도 빈번한 것 같아요. 예컨대 몇 평에 살아요? 몇 살이에요? 뭐 연봉이 어때요? 다 수치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담임 선생님이 좀 그렇다던데 혹시 들었어? 이런 확인되지 않는 뒷담화, 이건 담임 선생님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걔가 좀 그렇대, 그 엄마가 좀 그렇다는 거 혹시 들었어? 이런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는 결국은 비밀 없어요. 다 흘러갑니다.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속도가 퍼지거든요. 특히 교실 내에 있는 그런 뒷담화라면 그게 결국은 교실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서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어떻대, 선생님이 좀 어떻대,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요, 자기는 딸이라서 좀 순하죠, 우리는 아들이라서, 이런 칭찬을 빙자한 비교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내 아이를 깎아내리면서 다른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이 있는데 그런 빛나는 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굳이 내 아이랑 비교를 하면서 다른 아이를 뭐 칭찬하는 말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은요, 우리
우리 애는 사실 아직까지 밤에 실수를 해. 우리 애가 아직까지 한글을 못 떼서 기타 등등의 아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거. 엄마 마음 충분히 속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토로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이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내 아이가 그런 비밀을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터놓았을 뿐인데 그것을 엄마는 이제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다가 알려주는 것, 이건 어쩌면 아이에 대한 무례일 수도 있거든요. 지켜줄 건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우리끼리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편가르는 이야기들, 커다란 단톡방이 있으면 약간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 목적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불안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작은 소모임들이 결성이 되잖아요. 하나의 커다란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작은 딸 세포방들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은근슬쩍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소외되잖아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임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보를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것이 뭔가 끈끈함의 하나의 뭐 지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우리 모임이 조금은 위험하게 흘러가진 않나? 이렇게 의심해 볼 여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집은 여유가 되니까 그렇겠죠. 이러면서 뭔가 섣불리 넘겨짓는 언행들, 우리는 사실은 각각 개인의 집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그 집이 잘 살아서 뭔가를 많이 시킨다? 이것도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희 집 아이 내가 너무 걱정돼서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뭔가 충고를 빙자한 무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충고는요, 상대방이 원할 때, 필요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은 어쩌면 충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나의 충고의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어쩌면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충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네는 게 좋습니다. 단연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우관계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크고 작은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애들은요, 돌아서면 그냥 풀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였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가 짧으면 몇 달, 어쩌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곤란한데, 그 아이랑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들어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아이 사이의 관계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워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준 잡기, 다른 하나는 거리 두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은 크게 흔들릴 일은 없어요. 먼저 기준 잡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철칙,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그럼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내 아이한테도 이걸 한번 적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뭐 여기 가볼래? 저거 해볼래? 이러면 어디 모임 갔다 왔어? 누구한테 뭐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이 말 저 말에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다,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것,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거리두기거든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관계를 난로에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뭔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점점 다가가서 딱 달라붙게 되면 어때요? 결국 몸 상하는 건 우리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당한 온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난로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그 온기를 또 느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로에 대입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엮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비단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내 아이가 교우 관계에 대해서 뭔가 힘들어할 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이도 어느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눈으로 지켜봤던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 2명은 굉장히 찐한 단짝 친구예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특정 모임에서 완전 갈라서게 된 거예요. 주제는 그거였어요. 너 왜 학원 정보 공유 안 해줬어? 우리 애 몰래 왜 너만 그 학원 다녔어? 이거였었거든요. 그 한쪽 엄마는 나는 비밀로 한 적이 없어. 그게 뭐라고? 나 그냥 단순하게 그 조그마한 공부방 다닌 거 가지고 그것도 얘기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관계는 어떻겠어요? 서로 학교에서 딱 달라붙어 다니던 그 아이들이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렇게 외톨이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향에 맞는 친구를 각자 찾느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둥바둥 하는 게 사실은 교사로서 보기도 좀 안쓰럽죠.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울 것이다. 예컨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정보 저 정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아이가 생체 실험 대상도 아닌데 막 이것저것 막 투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내 아이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유능한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하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진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말하는 사사로운 이 방법 저 방법에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필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아이에게 적합한 무언가를 많이 걸러서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엄마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 엄마 모임을 정보를 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모임으로 가지기보다는 정서 모임으로 주로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렇게 진하게 가질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그 엄마 모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정보를 많이 주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해주겠다. 이것도 똑같이 기브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와 지지적인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아이에게 유익한 정보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하나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40대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분명 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IMF를 지나온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생존에 거의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40대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불안도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불안했다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나? 내 아이한테 이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좀 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관리 그리고 통제가 또 이어지는 것도 같이 목격할 수도 있죠. 우리 세대가 IMF 컵라는 시기를 통과했던 그 세대다 보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라는 사실을 그동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또 몸소 체험한 그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안정적인 연봉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길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딱 떠올리는 그런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 대표적으로는 요즘 의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길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세대가 또 지금 40대 부모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요, 질문의 패턴이 위치, 즉 내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런 위치를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 아이 속도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하면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속도를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모의 역할로서 이런 속도를 잘 챙기고 챙겨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역할과 부모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내 아이가 지금 방향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진로적인 부분은 좀 어떨지,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 속도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 내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향성이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일련의 요약된 이야기를 좀 풀어가시죠.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우리 아이 지금 제가 잘 케어하고 있나요? 잘 크고 있나요? 우리 아이 괜찮나요? 이 질문이죠. 사실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세요. 내 아이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모여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확신이 없으시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온전히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불안해하구나,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확신이 없구나. 만약에 정말로 내 아이가 저래가지고 잘 크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언정 표현이라도 나는 너를 너무나도 믿고 있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해져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될 놈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제 아이에게 너는 진짜 될 아이다, 그게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너는 시험을 못 쳤다고 이렇게 속상하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 진짜 크게 될 아이구나, 얼마나 속상할까, 다음에는 얼마나 더 잘하려고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을 느낄까, 넌 진짜 엄마가 봤을 때 넌 정말 크게 될 아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 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엔 좀 잘해야 되겠다, 엄마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모임이 사실은 다 나쁜 건 아니죠. 뭔가 일부러 그곳에서 막 발을 빼거나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대신 그 안에서 건강하게 모임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주고받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관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로를 대하듯이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대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